안녕하세요. 저는 책 Unlearn의 저자 김연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UN의 최대 규모 다자 기후기금인 녹색 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에서 독립평가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몇 차례 직무 변경이 있었는데요. 큰 전환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졸업 직전에 미국에 가족 없이 홀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대학교 때 국제개발학, 그리고 석사 때 공공정책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약 10년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몇 년간 한국의 국제방송국에서 보도기자 및 앵커로 일했고요. 이때 우리나라의 주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소식을 해외 시청자들과 제외 동포들에게 영어로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방송을 정말 좋아하고 제 적성에도 맞아서 일을 열심히 잘 하다가 제 또 다른 꿈이었던 UN 진출을 위해서 방송국을 퇴사하고 2015년에 제 첫 UN 직장에 들어갑니다. 제 첫 UN 직장은요, UN 에스캅, 즉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동북아 사무소에 입사했고요. 거기서 일하던 중에 저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실시한 2015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 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 시험을 치르고 선발된 10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원하는 UN 기구에 2년간 JPO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JPO를 통해서 기후변화 분야에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독일 본에 있는 UN 기후변화 기본협약 UNFCCC 사무국에서 기후재원사무관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UNFCCC 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인 Green Climate Fund GCF로 이직해서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Unlearn의 개념을 처음 배우게 됐던 거는 이제 미국 UCLA 대학교에서 사회학 수업 시간에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한테 교수님께서 그 어사이먼트를 내주셨는데 왜 우리 TV 하면은 우리 TV를 켜서 보고 듣잖아요. 그게 사실 당연한 건데 이제 저희가 받은 숙제가 뭐였냐면 언TV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언TV가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TV를 켜면 응당 소리와 그 화면을 보고 듣고 이게 동시에 돼야 되는데 그때 저희에게 주신 숙제는 TV를 켜놓되 이제 소리는 없애고 그냥 이제 화면만 나오는 거죠. 가만히 한 자리에 서서 그 화면을 응시하는 그냥 언TV의 경험을 한번 해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생각의 프로세스를 거쳤는지를 한번 적어봐라 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TV를 볼 때 이렇게 CG 자막 처리도 되게 잘해주시고 소리가 없어도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뭔가 자막 처리를 하는 TV는 꽤 그때 당시에는 쓰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소리 없이 이렇게 화면만 지나가는 그리고 가만히 서서 그걸 그냥 응시하는 그 언TV의 경험을 겪고 나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TV는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프로그래밍에서 약간 벗어나서 좀 더 객관적으로 그 경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제가 했었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요. 이제 learn 그리고 unlearn이 있는데 learn 물론 배우다죠. unlearn은 그동안 내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 사회에서 부모님께서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주입해 주신 그런 생각이나 사회적 통념, 기준, 편견이 사실 꽤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한번 의문을 가져보고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일까? 나에게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말일까?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거쳤을 때 만약에 그런 뭔가 사회적 통념, 기준이나 편견이 나에게 하등 도움이 될 것도 없고 또 사실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버리는 바로 그 용기이자 그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항상 이제 자라면서도 그러시잖아요. 부모님이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가서 정년까지 쭉 이제 열심히 일해서 퇴직할 수 있는 게 최고다. 그런 사회적 통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오늘날에도 혹시 맞는 말 같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대기업에 취업해서 그게 적성에 맞고 기질에 맞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흡수해온 그런 사회적 통념, 기준,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해온 것을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됐고 했으니 그게 과연 나에게 적용이 되는 말일까? 그게 정말 나에게 최선일까? 한번 뒤집어보고 거꾸로도 생각해보고 그거를 깊게 생각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제가 Unlearn 책에서도 소개한 그 제 미국 듀크대 석사과정 시절 당시에 제게 정말 쇼킹했던 사건을 통해서 Unlearn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겠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최근에 제 세바시 스피치를 통해서도 다른 분들과 나눴던 내용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이미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다음에 가게 된 이제 듀크대 석사과정 그 시간이었는데 이제 첫 학기 때 4인 1팀으로 나눠져서 저희가 학업 이제 수행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고 팀별 과제도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이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팀 과제를 하고 학기 말에 서로에 대한 피드백을 적어서 제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피드백, 동료들이 저에게 했던 피드백을 듣기 위해서 이제 미국 교수님을 찾아뵈어야 했었고 저는 이제 그때 미국 교수님을 뵈러 갔었다가 충격적인 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제게 줬던 동료들의 피드백은 단 한 줄이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주 부정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뭐였냐면 연지 was reticent to speak. 연지는 팀별 과제를 할 때 말하기를 주저했다. 그러니까 생각만큼 말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뭔가 좋은 피드백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피드백을 들으니까 뭔가 번개가 치는 것처럼 부금 하고 이제 좀 충격을 받았었고 제가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고 이제 미국 백인 남성 교수님께서 이제 저를 위로하려는 듯이 말씀하셨던 것이 뭐였냐면 아시안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다들 뭔가 조용하고 수동적이고 뭔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는데 익숙하지가 않죠. 그런 사회문화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는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오히려 화가 났었거든요. 그런 사회문화적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건 물론 사실이지만 일단 저는 한국 사람인데 그냥 아시안 동양 여성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발언을 하신 게 좀 상처도 됐었고 그거를 어쨌든 극복하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은 교수님 사무실을 나오면서 제가 엉엉 목 놓아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가만히 이제 울음을 멈추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저는 머릿속에서 뭔가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완벽하고 깔끔하게 발언을 해보자 라는 주의였는데 사실 그런 생각으로는 이 듀크대에서 성공적인 이 학습을 할 수 없는,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런 저를 꽁꽁 가두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그리고 왜 한국에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또 잘 아시겠지만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고 토론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공부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지 못해봤었던 그런 적극적인 토론의 자세 그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그때 당시 제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의 낡은 생각을 unlearn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UN에 들어와서도 UN에서도 이제 국제기구이다 보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고 직급에 상관없이 이 팀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정말 좋은 모습인데요. 저는 요즘 저희 국제기구 안에서 질문왕, 발언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대표적인 unlearn의 사례로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 또 이제 제 현재 직장인 GCF에서도 이제 제가 7년차가 다 되어갑니다.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unlearn의 과정이 필수이다 보니까 매 순간 제가 이렇게 깨어 있어서 현명하고 발빠르게 자기 개발을 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직원들이 모인 이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 직업적 배경과 전문 지식을 공존하는 이곳에서야말로 제가 더 영민하게 주의 깊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잘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여성이면서 또 아시아인이기에 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최근에 더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도 좀 기록을 해봄으로써 나중에 제가 꺼내볼 수 있고 또 저의 이 성장 기록을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unlearn 해야 했던 부분은 바로 이 asking, 남에게 물어보는 것,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이제 좀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의 그 불편함, 뭔가 불편하고 그분에 미안하고 또 뭔가 죄책감이 들고 생각이 너무 과해요. 제가 asking을 할 때. 그래서 그 모습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무단히 노력을 하고 unlearn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올해 12월에 했던 가장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거의 매일 회사에 나가면 다른 부서에 저와 왕래가 전에 없었던 타 국적 동료와 한 분씩 만나서 서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적 교환이라고 하죠. exchange를 했고 또 저보다 이제 연배도 높으시고 경력도 많으신 시니어 고참들에게 제가 새로운 것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물어봐서 많이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거의 맨날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고 그거에 대한 그 생각이 정말 너무 과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asking 자체를 좀 더 가볍게 바라보고 상대방과 나 둘 다에게 의미 있고 좋은 나눔, exchange를 하는 시간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제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그 대화를 즐기고 또 상대방에게 배우고 상대방을 더 잘 알아가는 그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주로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내 일로도 바쁜데 무슨 뭐 그런 네트워킹이야, 엑스체인지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이 수많은 국제 인재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그분들께 직접 여쭤보고 또 그분들의 삶과 커리어에서 영감을 주는 부분을 바로 이때 내가 배우지 않는다면 그건 또 얼마나 큰 손실인가 라는 생각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 다르거든요. 국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전문 그 에리아, 그 전문 분야도 다르고 그래서 그분들께 고참 뭐 시니어 동료들에게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커리어적으로나 개인의 성장적으로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unlearn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간다면 삶이 매우 단조롭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성장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번 같은 생각과 같은 피해자 의식, 의기소침한 모습, 자신감 없는 모습 등 또 매번 같은 생활 방식과 패턴을 반복한다면 당연히 우리 삶에 변화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소개한 아인슈타인의 그 말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같은 방식으로 뭔가를 하면서 더 나은, 뭔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라는 바로 그 말이에요.
네. 알면서도 만약 그걸 놓지 못한다면 아마 두려움? 그 이유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unlearn을 해서 만약 실패한다면 새로운 것에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두려움 또 그거를 통해 창피를 당하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요. 저도 직접 그 감정을 가져봤고 또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두려움에 발목이 잡히면 그만큼 우리는 또 많은 걸 놓치게 돼서 unlearn 하지 않는 게 더 하이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고차원적인 성장의 기회,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이런 소중한 것들이요. 또 다른 이유로는 바로 우리들의 귀차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사실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냥 귀찮아서 시도하지 않는 것도 꽤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unlearn이 절실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지만 뭔가 삶이 단조롭다거나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남의 눈치를 너무 막 그렇게 보지 않고 좀 더 내 본연의 모습으로 내 의견을 당당히 말하고 자유롭게 자신감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unlearn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바시 스피치 12기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요. 12기 동기생분들의 다른 동기생분들의 스피치를 듣고 제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우리 모두의 스피치를 관통하는 테마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unlearn이었어요. 또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그 결론에 다다르게 된 그 각자의 계기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고 또 드는 생각이 unlearn을 주제로 책을 쓴 것도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먼저 자신이 unlearn 해야만 하는 그런 생각이나 믿음,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를 삶을 여러 방면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바로 제가 Chapter 1, 1장에서 소개했던 깨어있음, 생각하기, 적극적인 그 생각, 사고하기, 그 챕터에 관한 건데요. 이게 제가 말하는 이 깨어있음, 생각하기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통계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 성장에 정말 필요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전 인구의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3%는 본인이 그런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하지만 오직 1%만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고요. 나머지 99%는 생각하는 것 자체를 이제 두려워하거나 생각하느니 차라리 나는 뭐 다른 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1장에도 나와 있는 깨어있음, 이 정말 자기 삶에서 unlearn 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점검해보는 그 파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 제가 과감하게 unlearn 해야 했던 것들은 이런 익숙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아직도 스멀스멀 제 안에서 올라오던 생각이 바로 야, 네가 뭐라고 여기까짓게 뭐라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던 그런 말이었어요. 네가 뭔데 그런 꿈을 꿔 뭐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그걸 또 과감하게 제가 언어를 해야 됐고 또 다른 익숙했던 생각은 이제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그냥 학점만 잘 나오면 되지 점수만 잘 나오면 되지 무슨 수업 참여고 무슨 토론 참여야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면서 이제 수동적인 학습법 이제 한국에서 먹히던 그런 학습법을 은연중에 고집하던
그 제 유학 시절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unlearn 해야 했던 부분이었고요. 또 다른 익숙했던 그 unlearn 해야 했던 생각은 예전에 저는 모든 것에 모든 뭐 부탁이나 뭐 요구에 항상 yes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를 아예 못했었어요. 뭔가에 거절을 하면 그것이 설사 부당하고 제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도 제가 거절을 하는 순간 뭔가 제가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악한 행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스맨이 되는 건요,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사실 저는 크리스천인데 성경에서도 오죽했으면 오늘날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오늘날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모든 그 요구와 부탁과 남의 말에 예스를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또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unlearn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깨어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삶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조용한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검열, 또 자신의 내면 들여다보기,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기, 이제 그 부분을 하시면 어떤 계획으로 무엇을 먼저 실행해야 될까,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실행하기로 마음먹은 그것들을 바로바로 실행을 해내시는 그런 그 실행력 업 시키는 그 과정이 또 반드시 필요하고요. 계획이 계획으로만 나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무조건 실행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건 제가 또 많이 썼던 방법인데요. 제가 이 UN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타 국적의 동료들과 봤을 때 출발선상이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다른 그 국적의 동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이 정말 존중받으면서 이렇게 자라오고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사는 분들인데, 그에 반해서 저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발선상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빨리 이거를 캐치업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질문을 항상 가졌었는데, 남에게 물어보기, 이 asking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챕터로 제가 asking에 대해서 썼는데, 약간 이런 것도 성공한 사람에게서 배운다. 그래서 빨리 이제 제가 이 갭을 극복하고 내가 원하는 꿈꾸는 삶을 산다.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asking 후에는 우리가 남에게 적극적으로 물어서 남들에게 배웠으면 이제 그 배운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죠. 이제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unlearn은 매 순간 매 순간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정말 또다시 그 unlearn 하기 전의 상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수없이 기록하고 또 그 기록을 꺼내보고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남에게 열심히 물어서 배웠다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배운 것들을 또 남들과 나누기, 부를 나누기, 나눔으로써 우리의 지식도 더 커지고 우리의 세상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나누기를 또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이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이게 감사는 하면 할수록 또 더 감사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체험을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소개된 이 테마가 바로 느긋하게 힘을 빼는 그런 테마인데요. 뭔가 우리가 너무 이를 악물고 뭔가 하고 뭔가 이렇게 잘해야 돼 하고 너무 힘을 주게 되버리면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힘을 빼고 즐기면서 뭐든지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이렇게 7가지 테마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말 따라하기 쉽게 또 실행
가능한 팁들도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Unlearn만의 강점은요. 제가 알기로 그 UN에서 일하시는 국제기구 전문가분께서 직접 쓰신 자기계발서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분들이 쓰신 거는 UN을 소개하고 국제기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책들이 많고 자기계발서는 현존하지 않았는데 제가 바로 그 첫 UN 국제기구 전문가로서 자기계발서를 쓴 것이죠. 그래서 꽤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UN과 국제기구가 꽤 다양하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제가 알기로 300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기업이나 국내 공공기관 혹은 민간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UN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그 수가 훨씬 적고 또 그래서 꽤 유니크한 경험이죠. 제가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또 크게 보면 국제개발, 기후변화 분야에서 일하면서 제가 직접 배운 부분을 책에 가득가득 담았기 때문에 이 책은 자기계발서이면서 국제기구 가이드로도 볼 수 있고요. 국제기구에 관심이 있고 또 해외 취업,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취업준비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또 제가 지방 출신으로 자라면서 교육적 기회나 인프라에 대한 허기짐을 좀 많이 느끼면서 자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씀으로써 혹시라도 저처럼 좋은 교육적 기회나 접점이 많이는 없는 지방 출신 또 소외된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좀 놀라고 되게 감사했던 그런 후기가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요. 이직이나 업종 변경 등으로 고민하시던 분들이 이 제 책에 소개된 사회적 통념에 맞서는 법과 그 예시 등을 보시고 본인들도 언널의 길로 들어섰다면서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을 때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언널 경험이 정말 값지고 원하시던 성취로 이어지길 기도하는 또 응원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전혀 모르는 독자분들의 그런 후기, 이야기를 듣고서도 깊은 감동을 받았고 또 제가 책을 냈다고 하니까 실제로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를 응원해주고 또 제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던 제 그 친척과 지인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런 삶에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에게 용기를 이제 줬다는 후기를 들어서 마음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네, 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책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